안녕하세요, 박미수 박사입니다. 오늘은 아침 식사를 안 먹는 사람들 중에서 지금부터는 아침 식사를 드셔야 하는 사람들, 즉 아침 먹는 게 건강이 이제 이로운 사람들, 덕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우유가 몸의 건강과 해로운가, 이것 못지않게 굉장히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오랫동안 화두가 되어온 주제이죠. 간헐적단식이 유행하면서 또 아침을 안 먹는 부분에 대한 또 한번 바람이 또 불기도 했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일반적인 원칙이 되면 안 되고 그 사람의 건강 상태에 맞게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연구된 바를 종합하면 아침 식사 문화는 건강에 비교적 이롭다는 게 대세입니다. 최근 이루어진 대규모 임상 연구에서도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사람의 암 발병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이제 스트레스라든지 에너지 대사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대사가 원활하지 않으면서 우리 몸 찌꺼기가 쌓이게 되면 그것이 이제 암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아침 식사가 빠르면 빠를수록 각종 질병 위험이 떨어지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들은 지금부터는 아침 식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 아침 내내 멍하거나 유독 아침에 손발이 찬 사람들입니다. 아침밥은 밤에 잠을 자는 동안 떨어진 체온을 올리고 오전 시간에 필요한 활동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침은 이제 아침이 왔으니까 깨어나라, 우리 몸을 다시 부스팅을 시키는 거죠. 아침을 먹지 않으면 잠을 깬 뒤에도 상당 시간 내가 자는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학습이나 업무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식사를 거르면 자고 일어난 뒤에도 약 2~3시간은 내가 자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유달리 아침에 멍하다,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 그런 분들은 아침 식사를 하는 게 좋죠. 그래서 학생들을 아침 식사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침 혈압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아침을 굶어서 공복 상태가 지속되면 교감신경이 흥분하여 감정 통제가 힘들어지고 활성산소도 다량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침을 자주 거르는 사람은 심뇌혈관 질환이나 당뇨, 비만 위험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혈압이 높고, 근데 그 혈압이 오후에는 떨어진데, 물론 이거는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너무 드라마틱하게 아침 혈압이 유달리 높다고 한다면 아침 식사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 오전 업무 중에 아니면 오전 일과 중에 까닭없이 화가 나거나 예민해지는 사람들입니다. 아침을 먹지 않으면 유달리 코티졸이 오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침을 먹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 몸은 이것을 위기 상태로 판단해서 코티졸 수치를 올리게 되는데, 이게 더 유달리 심해지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침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짜증이 늘고 예민해지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 점심에 과식하고 저녁에 폭식하는 사람들, 즉 점심에 과식하거나 저녁에 폭식하는 사람들은 아침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을 먹지 않으면 우리 몸은, 우리 뇌는 보상 심리로 점심에는 과식을 하게 되고 저녁에는 한 끼를 안 먹었으니 나는 마음껏 먹어도 된다, 하루 종일 피곤했으니 힘들었으니 보상 심리로 폭식이 용인되는 경우가 더욱더 강력해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 아침을 안 먹는데도 불구하고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이어트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죠. 한 끼를 굶어야 한다면 유용하게 하루 활동 에너지로서의 아침 식사가 아니라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저녁이나 야식을 먹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미국 성인 5660명을 7년간 추적해 보았더니 아침은 푸짐하게, 점심을 평범하게 먹고 저녁을 굶는 사람의 비만도가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일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녁에 굶는 것이 힘들다면 또 꼭 새끼를 먹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새끼를 적정 칼로리도 가식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세반 천출 거꾸로 식사법을 말씀드리죠. 새끼를 반드시 천천히 출출하게 거꾸로 식사하자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침에 반드시 드셔야 하는 여섯 번째는 제가 눈을 강조하는 분들이죠. 근육을 늘려야 하는 중년이나 노년층입니다. 건강수증이 있다고 한다면 아침 식사를 반드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식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분들은
왜냐하면 전체적인 영양소 밸런스가 떨어져 있거든요. 영양소 칼로리 흡수율이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아침 식사를 거르게 되면 아미노산 풀이 비게 되고 근육에서 우리 에너지를 꺼내쓰기 위해서 근육의 단백질을 분해하게 되니까 반드시 아침 식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아침 식사를 점심이나 저녁과 같이 드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으로 무엇을 먹으면 좋을까요? 저에게 많이 물어보는데요. 자, 이렇게 좀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사과 한두 쪽 드시고요. 식이섬유를 비롯한 각종 미네랄을 보충하고 장내 세균의 먹이를 제공하는 음식으로 저는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껍질째 슬라이스 쳐서 사과 한두 쪽을 드셔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자, 사과를 드셨다면 여기에 바나나 한 개, 반개를 함께 먹는 것도 좋겠습니다. 식이섬유의 역할이죠. 방울토마토 몇 알이 추가되면 금상첨화겠죠. 사과, 바나나 반쪽, 방울토마토 몇 알.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삶은 달걀 한 개나 반 개까지 곁들여진다면 영양학적으로는 8점 이상이 될 겁니다. 단백질까지 결합이 됐으니까요. 자, 부족한 영양소나 미네랄은 점심이나 저녁 식사에서 채소, 과일, 생선, 잡곡 등을 골고루 섭취해 보충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아침 식사를 안 드시는 분들 중에서 아침 식사가 우리 건강에 큰 이득이 될 수 있는 사람들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해당되는지 살펴보시고 아침 식사 반드시 챙기는 우리 구독자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